자, 오늘 우리가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주 비싼 강의예요. 브랜드를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부터 우리 직원들을 브랜드를 공부를 시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 브랜드 아키텍처 뭐 무슨 아이크만이 뭘 만들고 뭐 이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 강의안을 제가 받아가지고 쭉 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브랜드 하는 얘기 가보면은 죄다 잘된 얘기들, 큰 회사들 여유 있어가지고 뭐 헛짓거리 하는 것들, 신기한 것들, 요즘에 유행하는 그 믹스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 브랜드가 됐느냐 얘기는 하나도 없고, 브랜드가 된 다음에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뭐 어디랑 콜라보 하는 거, 뭐 어디다 매장 내는 거,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엮어라, 뭐 이런 뻔한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GS하고 SK 다닐 때 팀원도 그렇고 브랜드 강의를 좀 몇 번 했어요. 직원들 앉혀놓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알아듣는 친구들은 광팬들이 되고 소수가 못 알아듣는 대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화를 막 내더라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벌써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이런 브랜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특강 하는데 아주 좋아해요. 반응도 좋고 아주 비싸, 강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주 비싼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실제로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특히 팀원에 있으면서 개인 셀러가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브랜드 같이 성장을 하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내용이 너무 탄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식으로 뭐 브랜드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물건을 소싱을 해오면 브랜드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지으는가? 이름은 어떻게 지냐고? 네. 이름 짓는 거는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지 브랜드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네.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름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근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권하 대리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면 좋죠. 왜 만들고 싶어요? 장사 잘 되면은 내업도 하고. 아직 개념이 없구나. 브랜드가 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그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브랜드가 필요한가? 정 과장님은 브랜드를 왜 만들고 싶어요? 자기 브랜드를? 애착이 갈 것 같아요. 장사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물건을 가져와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제 정체성이 들고 와서 파는 무역상 뭐 이런 느낌인데 뭐 브랜드를 만든다 이러면 창립자 같기도 하고 오너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다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신분이 바뀐다라고 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사는 게 나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브랜드를 전개하는 그 파운더라면은 어쨌든 내 타이틀이 파운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무슨 사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하고 파운더하고는 이게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들의 나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제가 브랜드가 되면 장점을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브랜드가 되는 장점을 내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이게 재미가 없는 얘기지만 항상 강의가 재미가 없더라도 꼭 알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죠? 재밌는 것만 듣고 싶어 하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잘 참는 편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잘 참고 하나 대리가 잘 안 참는 스타일이지만 잘 들어봐요. 일단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ROI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커지죠.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 걔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광고를 한다. 그럼 이게 알려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비를 1,000원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2, 3천 원 나오는데 브랜드 없는 무명 상품을 계속 내가 띄우려면은 뭘 많이 넣어야 돼. 근데 이게 좀 알려진 브랜드다 그러면 조금만 돈을 태워도 아웃풋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입점을 하겠다. 입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걸고 뭐 상품 소개서를 보내고 그것도 일종의 인풋이잖아. 근데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피드백이 안 와. 근데 이게 알려진 브랜드인 경우에는 피드백이 훨씬 더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의 차원이나 돈을 쓰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편해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진입장벽이 생기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물건을 파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품을 팔면은 남들이 이거를 비슷한 거를 팔면은 이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로고가 박혀 가지고 아, 이 상품은 뭐 ABC라는 브랜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남들이 함부로 이 상품은 못 팔겠죠.
팔아도 나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지. 세 번째는 1번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노출이 용이해요. 어디에 노출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브랜드일 경우에는 대우가 좋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브랜드면은 또 브랜드 그게 또 붙잖아. 따로 차별 대우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와디즈든 뭐 오늘의 집이든 하다못해 오프라인이든 어디든 간에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많이 해주거든. 네 번째는 이제 소비자 차원인데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장사를 좀 길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상품이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신제품이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런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ABC 브랜드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 두 번째 브랜드가 나왔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ABC에 대한 좋은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품이 나와도 이 상품을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콩깍지가 씌워서 사람들이 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맛이 가는 상품을 런칭을 하더라도 이게 한 방에 회사가 망가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뭐 와이즐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상품이 면도기로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아, 이 집은 정말 가성비가 좋구나. 그럼 두 번째 상품이 샴푸가 나왔는데 이게 그저 그런 게 나오더라도 첫 번째에 대한 추억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사주지.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 사람들이 유예를 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팔 수가 있어요, 회사를. 브랜드가 없는 회사가 매출이 1년에 뭐 10억이야. 근데 여기에 어떤 회사는 매출이 10억인데 이거는 브랜드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의 매각 가치로 봤을 때는 앞에 거는 똥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B 경우에는 10억 똑같지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왕창 붙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매각을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 회사의 어떤 매출, 매입 구조를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고객을 데리고 온다든지 어떤 그런 다른 요소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에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용이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브랜드가 안 붙어 있는 회사는 매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게 상당히 장사하다 보시면은 뭐 처음 런칭할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지 몰라도 조금만 장사를 하면 내가 도대체 이 장사를 왜 하나? 이 장사의 끝이 뭔가? 왜냐하면은 돈을 벌면은 또 물건 사야 되고 번 돈으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 그 사이에서 뭐 이렇게 떡금을 가지고 내가 뭐 차도 사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크지가 않아요. 계속 돈 투자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거의 졸업은 언젠가? 결국은 이 회사를 파는 게 졸업이거든. 그때 목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장사하면서 목돈 버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6번. 해외 수출이 요즘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출하는 빈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수출이라는 게 뭐 미국 뭐 이런 데만 가는 것도 수출이지만 그것도 사실 한국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좋아져가지고 좋아졌고 아시아 시장이 구매력이 많아졌어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인도 같은 데들이 옛날에는 아주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파는 이런 가격을 도저히 못 샀지만 요즘에는 걔네들도 잘 살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력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물건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 수출할 때 브랜드 없으면 어떻게 팔아? 그 다음에 7번째가 아까 정 과장님이 얘기한 나의 모티베이션, 신분.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 장사해요. 하고 나는 무슨 브랜드 해요. 니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 니네 아빠 뭐 하냐? 우리 아빠 집에서 물건 팔아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우리 아빠 뭐 해요? 이게 되게 내가 사는 원동력, 나의 정체성, 즐거움, 재미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이 브랜드 밸류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알아가면 그게 무형의 자산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힘과 동기부여가 되는데 브랜드 없이 계속 장사만 하면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돈이나 많이 벌면 다행인데 사실 장사라는 게 이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브랜드 없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힘 빠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지. 진짜 돈 아니면은 막 굶어 죽는 상황이다라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더 즐겁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브랜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8번이 7번이랑 약간 비슷해지는데 브랜드 없이 장사를 하는 버전하고 브랜드 이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내가 만나는 그 인프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바뀌어요. 브랜드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업자들밖에 안 만나지만 내가 브랜드가 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도 달라지고 수준도 올라가. 그리고 이 장사라는 게 하면서 내가
배우고 나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브랜드 없이 하면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돈 주고 받는 거 이외에는 내가 돈 받을 사람은 못 만나지만 내가 브랜드가 되면은 뭐 기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어디에 뭐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 만나면서 그래요? 뭐 거기에 뭐가 팔아요? 이렇게 막 정보 공유가 되는 게 장사에 중요한 거거든.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브랜드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되게 제한적이고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면은 뭐 여기 오세요, 뭐 저기 오세요, 뭐 그리고 누굴 소개를 받아도 내가 브랜드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콜라보가 가능하지. 콜라보레이션. 다른 브랜드랑 내 브랜드랑 같이 동급이니까 둘이 같이 뭔가를 출시하기도 하고 어떤 가게와 내 브랜드가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요즘에 얘기하는 뭐 이런 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한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10번째는 숫자 10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껴낸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 삶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뭐 여기저기에 지금 다 교집합적으로 들어간 얘기긴 하지만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면은 장사 이외의 시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삶이 재밌어지겠죠. 이거 뺄까? 10번째는? 아니 이게 포괄해서 그래 결론적으로 인생이 행복해지고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뒷부분은 좀 감성적인 얘기겠지만 앞부분 얘기했죠. 진입장벽이 생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진다. 노출이 용이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속 유예해 준다. 매각이 가능하다.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은 1, 2, 3, 4, 5, 6, 7번을 내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이 아니지.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닌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브랜드가 많아진 세상에는. 옛날에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하면 아주 좋았지만 지금 브랜드가 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니면은 천대를 받아요. 여러 군데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브랜드가 사는 길인 거지. 뭐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그래서 머스트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근데?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없네. 사실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면은 브랜드로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브랜드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얼마나 찍었어요? 봐봐요. 18분이요. 18분 찍었어요? 네. 요 얘기 해버리면은 또 시간이 길어지거든. 근데 요 얘기 해야지 재밌잖아. 시리즈, 브랜드 시리즈. 시리즈로가?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궁금해? 네. 네. 브랜드 해야겠다. 딱 이정도였나요? 근데 벌써 다음 편은 있어요. 10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요대로 하면은 다 브랜드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또 10가지 또 준비사항이 있어. 이거 궁금하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조건이 뭐냐. 자본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별로 많지가 않고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10가지예요. 사실 브랜드가 되는 방법은 많아요. 여기 책도 많고 저 이상한 책 뭐야 저거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그렇다잖아. 읽어보면은 이 3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아. 자본도 많아야 되고 자본은 소자본으로 했지만 주변에 내가 뭐 큰 기업이라든지 유명 인사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아. 그들의 도움을 받고 브랜드가 된 경우 아니면 어느 분야에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브랜드 된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큰 회사가 여유 있게 신규 사업으로 뭐 TFT 만들어가지고 작은 브랜드를 성공한 사례. 저런 거 누가 못해. 근데 지금 우린 그게 아니거든. 내가 해야 되잖아. 자본도 많지 않고 네트워크도 주변에 없고 경험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브랜드를 만드느냐. 그 방법론이 10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지. 요대로 하면은 브랜드가 돼서 아까 내가 얘기한 10가지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단순히 상품에다가 그 로고 붙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브랜드는 뭐예요, 그러면? 유의미한 브랜드는 어떤 식별표, 어떤 로고에 이거는 브랜드다. 알고 싶다. 결국은 기억하고 싶다거든. 로고는 많잖아, 지금. 근데 좋은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저 브랜드는 내가 기억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라고 메모를 하던 사진 캡처를 하던 뭐 찍던지 해야지 그게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그냥 스쳐가고 어떤 브랜드는 기억에 남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우리가 이 10가지를 하는 목적이 어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 상품에 로고가 붙어있는 그 결과치를 봤을 때 난 저걸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도가 명확한 거? 용도가 명확한 거? 네. 가격이 좀. 가격도 뭐 용도 중에 한 개지. 그렇죠. 뭐 성능이 좋거나 하나 대리는 어떤 브랜드 봤을 때 저거는 기억해야겠다. 저걸 내가 모르면 좀 뒤처진 것 같다.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내 맘에 드는 상품?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서 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뻐서 용도가 있던 싸서 용도가 있던
남들이 없는 기능을 해서 용도가 있던 아니면 뭐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용도가 있던 그죠? 아 그래서 여기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장소에 붙은 이름일 수도 있고 상품에 붙은 이름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에 붙은 이름이든 상품에 붙은 이름이든 간에 요거는 내가 꼭 기억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네. 가치가 있다는 건 용도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는. 아무 용도가 없는 거에다가 이름이 붙으면 그건 기억을 안 해, 인간은. 소비자들은. 그러면 언제 용도를 가지느냐 이거를 알아야지. 근데 이 용도를 가지는 거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풀었죠. 원츠랑 니즈 얘기했죠. 원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나는 뭐가 갖고 싶어, 이런 데에 가고 싶어.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다 그런 게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에 원오브댐의 로고가 붙으면 이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기억하는 경우는 그게 없어야 돼. 처음 나와야 돼. 그거는 니즈거든. 니즈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거야. 아직 표출이 안 돼서 나도 몰라. 근데 딱 보여주니까 어머 이거 괜찮네. 딱 보여주니까 사고 싶네. 이래야지만 아무도 없거든 경쟁자가. 그러니까 내가 니즈를 캐가지고 이거 필요했죠. 이렇게 모아놓는 거 필요했죠. 이런 기능, 이런 디자인 이뻐서 사고 싶죠. 그럴 때 내가 유일한 애가 되거든. 그때는 기억하지.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용도를 맞춰주는 게 100개가 있으면 기억을 못해요. 하나가 그 용도를 만들어줘야지 그걸 사진을 찍지. 이거는 귀하네 하고. 그래서 귀하다는 거는 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그래서 원츠 니즈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챗 GPT? 이게 당점이 뭔지 알아요? 장단점이? 챗 GPT 알아요? 요즘에 막 난리치잖아. 뭐 이제 다 끝났다. 뭐 멸망한다. 뭐 인간은 쓰레기가 뭐 필요 없다. 챗 GPT의 한계가 뭐냐면은 얘는 무슨 기반으로 만들었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간이 인터넷에 남긴 글들 있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질문한 것에 가장 높은 확률의 대답을 하는 거야. 그거를 또 얘는 이쁘게 확률적으로 문장으로 꾸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즈가 아니라 원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뭐 필요하다, 얘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다 했잖아. 이미 인간이 내가 뭐가 좋다고 얘기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 글로 쓴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질문한 사람한테 최적의 답을 확률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챗GPT는 항상 원츠 얘기만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잘 팔리는 게 뭐야? 그러면 답을 하는 거지. 근데 앞으로 잘 팔릴 게 뭐야? 그러면 답을 못 해. 왜냐면 그 답은 우리가 쓴 적이 없거든, 인간이 여기가. 왜냐하면 니즈는 잠재해 있기 때문에 글로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뽑아내는 거야. 많은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답을 쓰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러니까 챗GPT는 니즈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미 뭐 과거에 잘 팔린 게 뭐냐,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챗GPT는 꾸미는 능력이에요. 있는 뻔한 답을 꾸미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램이야. 그럼 제일 잘할 게 뭐냐? 작곡이지 뭐 작곡. 아니면 기사. 이미 있는 팩트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아니면 자기소개서. 내 팩트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 그거를 이제 멋있게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원칙가 아니라 소비자들도 몰랐던 잠재의 니즈를 끄집어내서 그 물건을 팔아야지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챗GPT는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챗GPT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거지 요즘에. 챗GPT 나왔다고 끝났다고.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답을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얼만큼 잘 꾸미느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는 것 뿐이지 원치랑 니즈는 아예 개념이 다르잖아. 이거는 로버트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니즈는. 물어봤대 누가 똑똑한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가 네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뭐냐? 가장 아이디어란 유토피아가 뭐냐? 근데 모든 것이 펑션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게 원치 아니에요. 모든 게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는 세상.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아니요. 아니지. 유토피아는 뭐냐면은 이게 유토피아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원치 대답인 거고 인간의 니즈다운 대답은 뭐냐면은 사고도 있어야 되고 실수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벗겨져야 되고 그렇게 내가 그 예측하지 못한 펑션을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야지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노력도 하고 거기서 내가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 사는 게 인간의 재미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기존의 30년 동안 데이터에서는 마이너한 대답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그런 걸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 난 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뭐 몇천 년이 걸릴지 몰라. 뭐. 근데 지금 당장에 챗GPT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가 되는 그런 거를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깐 챗GPT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브랜드 얘기를 할 때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챗GPT 같이 생각해서는 브랜드를 못 만들어요. 네. 인간이 보여줬을 때 그때 갖고 싶은 거를 우리가 팔아야지. 네. 거기에 로고가 뭐 ABC든 뭐 가나다든 아무거나 붙어도 돼.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격이 조금 더 콩깍지를 잘 씌울 만한 글씨가 붙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또 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잘하냐. 인격 관리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 10가지 중에 하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만 잡고 끝났네. 아까 그 용도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포지셔닝이죠. 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명확히 있는 상품만 브랜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용도가 있는 거. 그 브랜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우리가 알았죠. 우리 개인 셀러가 돈도 별로 많지 않고 네트워크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를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가 일단 됐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하냐. 그 다음 단계.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브랜드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아. 계속 이거를 확장시켜가지고 메가까지 이렇게 붐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방에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됐다가 맛이 가는 패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야. 브랜드가 맛이 가는 행태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 왜냐하면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방법론과 그 다음에 행보가 이 테크닉이 달라요. 이때까지 내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브랜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신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그럼 사람들이 금방 미워해. 지겹거나 비호감이거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그 행동 강령이 다르거든. 이것도 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대리가 궁금해하는 이 10가지 방법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내가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나. 이 얘기를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